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론입니다. 오늘은 제6장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과정을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뭐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사업의 일정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시경제,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본 과정이 설정된 상태에서 크게 세 가지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을 이제 추정하고요.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돈인 현금 유입에서 나가는 돈인 현금 유출을 뺀 값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제 개발 사업을 포함한 투자에서는 현금 유출이 먼저 일어나고 현금 유입이 뒤에 천천히 일어나겠죠. 결국은 현금 유입, 현금 유출을 다른 말로 수입과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걸 측정하는 것 또는 추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죠. 그 중에서 투자 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출과 수입, 그러니까 투자비와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내 것이냐, 남의 돈인데 빌린 거냐, 뭐 이런 개념 없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을 일컫는 말이 이제 수입과 지출인데요. 그것과 달리 그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가 하는 개념은 수익과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수익과 비용은 부동산을 이제 소유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도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뭐 그걸 가지고 이 전체 사업의 현금 흐름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전체 사업의 현금 흐름 중에서 타인 자본을 제공했다든지 뭐 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현금 흐름 다 제하고 순수하게 디벨로퍼 입장에서의 지분 현금 흐름까지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최종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는 이 지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디벨로퍼 입장에서 계산된 현금 흐름을 대상으로 뭐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투자 지표를 산출합니다. 이 내용은 투자론이라든지 금융론 같은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익숙하실 거예요. 저 투자지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 그러니까 미래에 여러 기간에 걸쳐서 이제 나가고 들어올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다 더한 거죠. 흔히 NPV라고 부르는 이게 대표적이고 그리고 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이제 IRR도 역시 대표적이죠. 이 두 가지를 흔히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 알아야 되고 뭐 할인, 뭐 목표 수익률 뭐 이런 개념도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PV와 IRR을 가지고 NPV라는 지표는 얘가 0보다 크냐, 그리고 이 IRR이라는 지표는 이게 우리의 목표 수익률 또는 요구 수익률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해서 RRR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보다 크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어떤 사업 대안이 있을 때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수하냐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것의 NPV나 IRR이 더 크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투자지표 산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건 바로 이거죠.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요. 이 투자지표 산출은 사실 현금 흐름이 나오면 아주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 지표는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엑셀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미래가 다 확정돼 있어서 한번 딱 계산해서 정확한 정답을 구할 수 있다면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겠죠. 근데 디벨로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기본 과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예측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의 값이 미래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로 달라질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가정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보다 어떤 변수가 불리하게 변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또는 공사비가 조금 올라간다든지 뭐 임대료가 조금 낮아진다든지 이자율이 조금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변수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디벨로퍼는 그 변수에 적극적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예민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디벨로퍼 입장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때는 이 기본안의 사업성이 양호하게 나왔더라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석이 그 다음 단계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런 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은 민감도 분석이죠. 제가 방금 설명한 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이 NPV와 ILR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변화시켜 보는 거죠. 이 민감도 분석이 여러 변수를 하나씩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바꿔보는 뭐 그런 거라면 사실 한 가지 변수만 변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동시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뭐 공사비는 몇 퍼센트 올라갔는데 이자율은 몇 퍼센트 뭐 올라가고 임대료는 몇 퍼센트 낮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몇 개 짜서 그것을 보는 걸 이제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겠죠.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많은 변수들과 그 변수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까지 다 입력을 해서 난수를 발생시키듯이 이거를 숫자들을 막 변화시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보는 그런 좀 더 계량적인 방법을 시뮬레이션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안은 그런 대안적인 계획을 흔히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벨로퍼는 이 계획까지도 미리 좀 잘 수립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이게 사업 타당성 검토의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에서 투자 및 조달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개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보유한다면 보유 기간 현금 흐름도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개발 사업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기간 현금 흐름은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 때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처분 시점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보유기간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투자론 같은 시간에 뭐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내가 일정 기간 뒤에 이 부동산을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보유기간 동안에 얼마의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추정이 중요합니다. 투자 및 조달과 관계된 얘기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현금 흐름 중에서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하면 그걸 이제 임대를 하죠. 그러면 임대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 임대 외에도 뭐 주차라든지 광고라든지 그 건물도 보면은 왜 광고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타 수익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받았으면 그 보증금에서 이자 수익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물이 항상 100% 꽉 차서 임대되지 않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임대가 됐더라도 임대료를 지불 못하는 임차인도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런 공실과 대손까지 반영이 되면 이제 운영 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임대하면 이제 운용 비용이 들죠. 대표적인 게 재산세, 보험료, 관리 비용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순영업소득이 계산되는데 요거 흔히 NOI라고 하죠. 요게 이제 우리 부동산 가치 평가할 때는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이 순영업소득에서 이것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산 레벨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타인 자본에 대한 이제 부채, 원리금을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도 분할 상환해서 갚는다면 포함해서요. 요걸 차감한 것을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현금 흐름, BTCF라고 하죠. 여기서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금 흐름을 따질 때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이 세후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 법인세라는 것이 이제 실효 세율이 이 하나의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그 디벨로퍼의 전체적인 어떤 그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체에 따라서. 우리 개인도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득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개발 사업을 할 때 디벨로퍼의 법인 자체가 아니고 따로 SPC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SPC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 컴퍼니이거나 펀드이거나 리츠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디벨로퍼 입장에서의 지분 현금 흐름 또는 자기 자본에 대한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이 세전 현금 흐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현금 흐름이 이제 계산이 돼야만 우리가 매각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매각 금액은 이 NOI 수준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지 않고 처분할 때는 요까지만 계산해도 되고요. 일정 기간 보유할 때는 최소한 이까지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NOI에 CAM 레이트를 적용해서 매각 금액이 나오고요. 그러면 거기서 매각 비용들, 여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회수금이 나오죠. 거기서 남아있는 부채의 원금 상환하고 남는 돈이 세전 현금 흐름. 역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 내고 나면 이 세후 현금 흐름인데 오타네요. 세후 현금 흐름까지 계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보통 요까지 이제 계산을 하죠. 요거까지 계산을 해야만 앞에서 우리가 추정했던 투자비와 그것에 대한 조달계획 포함해서 전체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를 계산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장 대표적인 NPV와 IRR을 계산하는 거죠. 대부분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 NPV라는 것은 Net Present Value,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의 약자인데요. 향후에 들어올 돈들을 다 계산하고 나갈 돈도 다 계산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건데 단순히 액면 금액으로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화해서 현재 기준으로 더하고 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0억을 투자해서 50억씩 여러 번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1100원이 들어오는 뭐 투자 대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 나가는 투자비, 이거 현금 유출이라고 하고요. 실제 개발 사업 할 때는 이 현금 유출이 수년에 걸쳐서 발생하겠죠. 개발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현금 유입은 역시 미래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물론 보유하지 않고 팔면 1100원이 여기서 발생하겠죠. 어쨌든 이 미래에 발생하는 돈들을 어떤 할인율로, 이 할인율 설정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어쨌든 그걸로 다 할인을 해서 요거를 더하는 겁니다. 이 더할 때 나간 돈도 같이 포함돼서 더하기 때문에 net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게 NPV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 NPV가 0보다 커야만 내 입장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0보다 크고 작아지는 데 있어서는 매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제 그 캐시플로우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 캐시플로우를 몇 퍼센트의 할인율로 할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할인율을 잘 설정하는 것도 디벨로퍼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IRR,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봤던 그 NPV를 정확하게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아까 이 자리에 I가 있었잖아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할 만한 거고요. 낮으면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앞에서 봤던 NPV 그 현금 흐름을 여러 수준의 할인율로 계산해 본 겁니다. 1000억 원 들여서 50억씩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할인율이 분모에 나누는 값을 1%에서 10%까지 변화시켰을 때 이 NPV라는 게 점점 작아집니다. 할인율이 커지면.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를 0으로 만드는 어떤 할인율은 5. 몇 퍼센트 수준이겠죠? 이 두 개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할인율이 커질수록 NPV는 작아지죠. 그걸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 값이 이제 IRR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 구간에 있으면 할만한 거고요. 그 말은 NPV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IRR이 내 목표 수익률보다 높은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 있으면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NPV와 IRR 중에서는 흔히 IRR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NPV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또 애써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IRR을 계산한 다음에 그 숫자를 보면서 이 정도면 할만하다 안 하다 라고 판단하는 게 심리적으로 좀 더 쉽습니다. 근데 재무적으로는 NPV가 IRR보다 우수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이제 교차되는가에 따라서 NPV는 무조건 계산이 되지만 IRR은 계산되지 않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어떤 그 그래프가 X축하고 딱 만나는 이 점이 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본 MPV 곡선처럼 직선에 가까운 형태면 반드시 X축과 만나고 그리고 그 값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이 좀 복잡하면 이 그 순형가 곡선 또는 MPV 곡선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렇게 곡선에 휘어질 수가 있어요. 곡선 형태를 가져서 그러면 해가 없거나 또는 해가 두 개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IRR을 계산하다 보면 한 번씩 엑셀이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때는 IRR을 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때로는 두 개의 사업 대안을 비교할 때 대부분 NPV가 크면 IRR이 크고 NPV가 작으면 IRR이 작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 사업은 NPV는 큰데 IRR이 다른 사업보다 낮고 그 다른 사업은 역시 반대고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 개의 지표를 활용해서 사업성 분석을 하다 보면 가끔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불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NPV와 IRR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그때도 이제 NPV가 개념상 더 우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 할인율을 가지고 NPV를 비교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은 현금 흐름상에 남는 여유 자금에 대한 재투자 가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발론 시간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지금 보시는 표처럼 보통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변수를 하나씩 움직이는 게 민감도라고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엑셀 가지고 변수 두 개까지는 이렇게 하나의 표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변수 1 이게 만약에 공사비라고 치고 변수 2 이게 만약에 뭐 임대료라고 치면 그게 현재 기준안이 이건데 공사비가 이제 부정적이라는 것은 공사비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또는 공사비가 감소하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임대료가 이제 부정적인 게 낮아지는 거죠. 또 임대료가 높아지는 시나리오. 들에 대해서 각각 NPV와 IRR을 이 각 셀마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값들을 보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보는 거죠. 이제 보통 저 변수의 범위를 정할 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구간은 사업성이 없는 것이고 파란색 구간은 사업성이 있는 것을 나타냈다고 하죠. 엑셀에서는 만약에 이 표가 NPV 표라면 0보다 큰지 작은지 또는 IRR 표라면 우리가 목표 수익률로 삼은 그 수치보다 큰지 작은지 뭐 그런 범위에 따라서 셀의 색깔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떤 변수가 얼만큼 변했을 때 사업성이 갑자기 나빠지는구나, 어떨 때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저걸 어떻게 그리고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것은 엑셀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민감도 분석의 모습이다 하는 이미지 정도만 지금은 가지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개발론 6번째 시간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강의 소개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검토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각 주차별로 있는 강의 번호를 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강좌들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7장부터 12장까지는 눈으로만 강의를 보지 마시고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하나하나 똑같이 따라하면서 수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